안녕하세요. 리천만병원 이혁전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우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우리 암 환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우리 건강을 지키고 특히 전 국민의 30%가 암 진단을 받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음식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선 육류와 채소를 비교해 볼 때 육류와 채소의 비율을 2대8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암 치유를 위해서 육류를 먹지 말라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육류도 우리 몸에서 좋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대8 정도 드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치아가 생긴 모양을 보면은요, 2대8 비율로 치아의 모양이 육류와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생긴 대로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생긴 대로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류와 채소의 비율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암 진단 받고 치유 중인 분이라면은 산성식품인 육류보다는 알칼리 식품인 채소를 좀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육류를 절대 드시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도 비율로 드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은 절대 먹지 말자입니다. 즉 자연식품을 먹자는 건데요. 여러분, 가공식품은 왜 먹지 말자고 할까요? 맞습니다. 각종 첨가물들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첨가물들은 거의 다 발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가공식품이지 자연식품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음식이 공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라면, 빵, 과자, 통조림 이거 어디서 나온 음식이에요? 공장이에요? 시장이에요? 공장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공장에서 나온 음식이 바로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준이 명확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가 우리 암 환우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반드시 먹어야 할 식품이에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잘 챙겨 드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현미와 고구마 그리고 사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식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현미는요. 이 껍질과 씨는 배젖이라고 하는 흰 알맹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현미를 10번 이상 도정을 해서 껍질과 신을 제거하고 이 배젖만 남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평소에 먹는 흰 쌀이라고 합니다. 백미죠. 근데 이 백미를 물에 담궈 놓잖아요. 그러면 쌀이 잘 불어서 밥 짓기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현미는요. 물에 담그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현미를 살아있는 생명을 품은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식감이 거칠어서 먹기에 별로 안 좋은 현미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요. 이 현미가 이 암 환우의 치유에 너무나 소중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현미와 된장국만 꾸준히 먹어도 우리 몸에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현미에는 과연 어떠한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네. 현미에는요, 3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의 경우에는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4배 이상 함량이 높은데, 그런데 이 총 지방의 60%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리고 질환,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런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현미가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활력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미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미에는 이 식이섬유가 100g당 3.3g으로 정말로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면 어디가 좋아요? 맞습니다. 변비, 장 기능 개선,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돼요. 특히 현대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장암 발생 비율이 전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예, 이런 상황 봤을 때 현미는 반드시 먹어야 될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산화 기능이 뭔지 아시죠? 예, 활성산소가 독소로 작용해서 암세포를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을 하는 항산화 물질이 현미에는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토코페롤과 피틴산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현미의 암 치유에 대한 효과는요, 이런 풍부한 항산화 기능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피틴산은요, 최근 연구에서 이 암세포를 분화하는 걸 억제하고요,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는요, 이 피틴산이 100g당 2.4g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백미에 비해서 60배 이상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다만 현미는 식감이 거칠죠. 또 이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동안 그 거친 음식 먹기 운동 많이 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부드러운 음식보다 거친 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 의식이 생기면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결국 현미도 거친 건강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현미를요, 충분히 물에 불려서 압력솥에 조리를 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다자, 즉 꼭꼭 씹어서 먹는 식사법을 잘 실천하신다면 소화장애나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다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미가 되겠습니다. 현미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현미에 포함되어 있는 렉틴과 무기비소 성분에 대한 것입니다. 렉틴은요, 이 탄수화물 결합 단백질 복합체인데 이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화학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가루 속에 글루텐이 있죠. 이 글루텐도 렉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현미의 렉틴 성분 때문에 장 누수 증후군이나 소화장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무기비소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무기비소는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쌀을 재배하는 환경이 있죠. 어떤 환경인가요? 물을 가두어 놓고 재배하잖아요. 이런 논농사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비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렉틴과 비소 때문에 현미를 먹지 말라는 주장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현미를 생쌀로 그냥 막 우적우적 씹어서 먹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미를 밤새 물에 담갔다가 담그었던 물을 싹 비우고요. 새로 물을 넣고 밥을 지어서 섭취하게 된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현미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밥을 올바른 방법으로 꼭꼭 씹어서 먹어보세요. 한 달만 이렇게 실천해도 내 몸의 위대한 자연치유력은 더욱 힘이 세지고 내 몸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네, 고구마는요, 이 원산지가 중앙아메리카인데요. 1700년대 후반 영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구마는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고구마는 바로 전에 말씀드린 현미와 같이 비타민 B가 정말 풍부한데요. 제가 비타민 B의 별명이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화해력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는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비타민 B 중에도요, 특히 비타민 B3라고 하는 니아신이 풍부한데 이것이 이 피부에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인슐린의 민감성이 증가되고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또한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조절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구마가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암과 같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음식이죠. 또한 고구마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대부분 열에 약해요. 그래서 채소나 다른 것들을 먹을 때는 열을 가하지 않고 드시라고 하는데 이 고구마는요, 가열을 해도 50%에서 70% 정도 비타민 C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구마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요, 암을 예방하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규소는요,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이 활성산소 제거하고 세포 재생력이 있어서 피부의 노화 및 탈모를 막아주고요. 또한 백혈구 속의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연도 풍부한데요. 이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미각과 후각에 작용해서 특히 그 암 환우들이 항암 이후에 머리가 빠진다거나 또 미각을 잃는다거나 후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기능이 바로 아연이 하는데 고구마의 이 아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또한 고구마의 색깔이 노란 이유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또한 폐암과 대장암에 효과가 좋다고 연구가 된 성분입니다. 고구마는 항암 기능이 우수한 식품인데 암 발생을 억제하는 성분은 사실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껍질을 잘 씻어서 그대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구마 껍질에 그 자줏빛 있잖아요. 이것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 하는데 이것이 또한 항산화 기능이 있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고구마 껍질에는요, 이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평상시에 소화 기능이 약하고 소화가 안 되고 특히 고구마 많이 먹고 가스 많이 발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껍질째 드시는 것도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군고구마는 당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삶아야 껍질을 같이 먹기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보들보들하니까. 예. 그리고 이 껍질 다 벗기지 말고 한 중간 정도 남겨놨다가 드실 때 같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네. 우리 암 환우들은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절대로 차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그 찬 성질의 음식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는 과일 대부분이 찬 성질입니다. 그런데 그중 사과는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성질이 오히려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 환우들의 면역력 개선에 가장 적합한 과일이 사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과는요, 이 펙틴 성분이 풍부한데 이 펙틴이 유산균을 증식시켜서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대장암 발병 비율은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사과가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빛나는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펙틴은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이 소화 기능을 돕고 소화 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 속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자학 운동을 촉진하고 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비만 예방이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아연은요, 몸속의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C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고 세포의 재생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사과는 당도가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밤 늦게보다는 오히려 오전에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암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채소 많이 먹기, 가공식품 먹지 말기, 그리고 현미와 고구마, 사과 챙겨 먹기 말씀드렸죠. 잘 실천해서 우리 건강한 치유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